프란치스코 교황이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새 추기경들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교황은 복음화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9월 1일 내일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연말에 열릴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일 탈핵 평화 순례단이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명동 일대에서 탈핵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새 추기경들의 서임을 축하하는 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봉헌됐습니다. 한국 순례단은 태극기를 흔들며 유 추기경의 서임을 축하했습니다. 바티칸에서 남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추기경 서임을 축하하기 위해 일찌감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입당한 각국의 순례단과 전 세계 성직자, 수도자들. 지난 27일 서임된 새 추기경 20명이 서임식 때 입은 진홍색 수단과는 다른 녹색 제의를 갖춰 입고 주교관을 쓴 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을 가득 메운 신자들 사이로 서임식 때보다는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입장하는 유흥식 추기경. 추기경들은 중앙제대를 중심으로 맨 앞자리에서 교황이 주례하는 미사에 함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모두가 세례 때의 경이로움으로 돌아가자며 복음화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하느님의 계획 앞에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그 정신으로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새 추기경과 교황이 공동 집전하는 미사에서 성찬의 전례 때 유흥식 추기경이 전고를 읊었습니다. 이날 신자들은 추기경 퇴장 행렬 때 새 추기경과 함께한 역사적인 순간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미사 후 한국 순례단은 태극기를 흔들며 유 추기경에게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 추기경은 서임식 일정을 함께한 순례단 신자들에게 밝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이 유흥식 추기경과 한국 순례단의 기쁨은 성 베드로 대광장에 가득했습니다. 추기경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전국에서 함께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국교회 화이팅! 화이팅! 추기경님이 여기서는 나를 추기경 라자로라고 하지 않고 동라자로, 사제 라자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신 게 마음에 많이 남았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저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라! 대한민국 사랑짱짱짱! 유흥식 추기경은 교황과 함께한 미사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서임 일정을 마쳤습니다. 유 추기경은 추기경이란 자리는 높고 명예로운 자리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자리라고 말해 큰 울림을 줬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 교구민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바티칸에서 CPBC 남창호입니다. 9월 1일 내일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피조물들의 비통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자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연말에 열릴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내일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거리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불협화음이 들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한 말입니다. 교황은 불협화음을 공동의 집 착취를 슬퍼하는 비통한 호소라고 표현하며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릴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국들의 책임감 있는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려는 파리 협정 이행을 촉진할 기회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더욱 결단력 있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오는 12월 캐나다에서 열릴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4가지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존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 명확한 윤리적 기반을 세우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협력에 힘쓰며 세계적 연대를 촉진하고 토착민과 노인 등 취약한 환경이 있는 이들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숲과 습지와 산을 파괴하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을 멈춰줄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도 담화를 내고 참으로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아빠스는 핵발전소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기억하며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내일 오후 3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어 피조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리 행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환경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한 뒤 해마다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까지 창조 시기로 보내며 생태적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핵발전 비중을 크게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줄였는데요. 때마침 한일 가톨릭교회가 오늘 탈핵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의 골자는 핵발전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33%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핵발전 비중과 비교하면 9%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28일부터 탈핵 평화 순례를 하고 있는 한일 가톨릭 교회는 어제와 오늘 탈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은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가동 중인 국내 핵발전소 모두 전쟁이나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원전이든 해외 원전이든 간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은 군사적 공격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가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지금 이런 원전들 수준으로는 새로운 안전 규제에 이제 대처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 의원은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지난 11년간 국내 핵발전소 24기에 들어간 안전설비 개선 비용은 1,400억 원가량이지만 이는 일본의 핵발전소 한 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 다카노 사토시 활동가는 일본 방사성 폐기물 저장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마땅히 처분할 곳이 없자 일본 정부가 행정 편의주의 등을 앞세워 주민 대화와 참여 없는 형식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종교 시민단체의 연대와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한일 탈핵 평화 순례 참가자들은 서울 명동대성당 일대를 돌며 탈핵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에 앞서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참가자들에게 이번 순례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전기의 편안함 뒤에는 핵발전소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나 여러 가지 방사선으로 건강에 심대한 손상을 입고 있는 그분들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고, 캠페인을 마친 한일 탈핵 평화 순례단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도 복원할 수 없는 심각한 대량 피해를 일으키는 핵발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순례 기간 중 고리와 경주, 월성 핵발전소 지역 등을 돌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만나 탈핵을 위한 연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일 탈핵 평화 순례는 내년에 일본에서 열립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대학교에 있는 음료 자판기에 점자 스티커를 붙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 스티커 덕분에 어떤 음료수인지 알고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인 대학생 이민성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교내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 일일이 다 점자 스티커를 붙이셨다고요? 아, 네. 지금은 두 건물동에 있는 자판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까? 저희 학교가 원래 언덕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한 학교인데 제가 어느 날 등교를 하면서 휠체어를 탄 학생이 저희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직접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 봤는데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너무 많은 강의실이나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 어떤 배리어 프리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당장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기에는 학생으로서 한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생각을 한 것 아닙니다. 같은데 원래 이렇게 평소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나요? 제가 예전에 학교 가는 길이라고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영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장애인 청소년들의 학습권,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 기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장애인 청소년들이랑 비장애인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자를 또 스티커로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땠어요? 제가 점자를 만드는 이유가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었는데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고 익숙하지 않는 문자 표현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네. 확인도 굉장히 많이 거듭하고 그랬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한 정역서 선생님께서 검수도 도와주시고 검수를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많이 알려주셔서 그때 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점자 스티커 붙이면서 또 붙인 후에 보람된 순간 있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린이 신문사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저희 한국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많은 어른들이 우리 모두가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벅차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궁금한데요. 네, 저는 계속해서 청소년 교육과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이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지만 제가 어느 곳에 있던 저만의 방식으로 제 속도에 맞춰서 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내 음료 자판기에 점자 스티커를 붙인 대학생 이민성 씨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